안녕하세요. 건강정보통 김민희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척추에 생기는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은 아예 없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척추 질환을 정말 다양하게 앓게 되는데요. 갱년기성 여성의 경우 가장 또 많이 발생하는 척추 질환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디스크로 오해하기 쉽지만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인해 고생을 하고 수술도 되지 않는 보행 장애가 있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오늘 건강정보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정보통에서는 50대 이상 갱년기 여성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허리병이죠. 사실 허리 디스크 탈출증, 여기에다 척추관 협착증은 좀 익숙한데요. 오늘은 이만큼이나 많은 빈도로 환자가 발생하는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오형석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는 말씀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50대 이상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허리병 중에서 척추 전방 전이증 무시할 수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증상이고 어떤 병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생소하지만 인구의 4에서 8%가 앓고 있는 질환이 바로 척추 전방 전이증. 가끔 주위의 겉으론 멀쩡하고 쉴 땐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막상 오래 걷거나 움직이려고 하면 양측 다리가 저리고 땡겨 오래 걸을 수 없는 분들은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허리뼈의 뒤쪽 부분에서 특히 척추의 관절과 관절 사이 결함이 나타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허리뼈와 허리뼈 사이 혹은 허리뼈와 엉치뼈 사이에 결함이 생기며 두 뼈를 서로 붙잡고 있지 못해 위쪽에 있는 뼈가 아래쪽에 있는 뼈의 앞쪽으로 미끄러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도 사실 척추에 생기는 병이구나 정도를 이해할 뿐 저희가 자세히 알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척추 관련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쉽더라고요. 모형을 보면서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 알려주시죠.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허리 부위의 척추 한마디에서 상하 척추뼈가 정상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고 어긋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척추 앞쪽에는 복부 근육이 있고 뒤쪽에는 요추 기립근으로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디스크가 뼈하고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고 근육이 약해지면 또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손상을 입고 간격이 줄어들고 이런 노화와 퇴행의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뼈가 미끄러지면서 반복적으로 밀려나는 질환이 바로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그래서 후관절이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앞으로 밀리면서 뼈가 이렇게 위아래 상하가 한번 체절해서 어긋나는 게 전방 전이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척추 전방 전이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외상, 선천적 요인, 비만, 하이힐, 척추 분리증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일단 발병하게 되면 처음엔 미비한 허리 통증으로 시작해서 증상이 악화될 경우 다리가 저리거나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질 만큼 신경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심한 경우 척추뼈의 기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척추뼈가 이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덜컥 겁이 나요. 사실 그런데 증상이라고 하면 허리가 좀 아프다든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병이 진전되면 다리가 저리다라든지 이후에는 보행장애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못 견딜 정도의 통증으로 처음부터 오진 않나 봐요.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증상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의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요추 하부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대표적으로 허리 통증과 다리가 저리며 아픈 증상을 유발합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 이외에도 엉덩이 통증을 유발하고 앉았다 일어서거나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심한 허리 통증을 유발하며 반면에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앉으면 통증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무거운 느낌이 들고 다리 뒤쪽 근육이 뻣뻣해지고 시린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의 원인으로 기계적인 불안정성, 인대의 긴장, 골관절염, 만성적인 신경의 견인과 자극, 초간판이 퇴행성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이러한 척추관 협착과 연관되는 것이 많고 보행이나 자세 등이
악화되는 하지의 통증, 저린 느낌, 위약 등이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는 주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신경인성 파행은 퇴행성 척추질환 전방 전이증에서 특히 많이 관찰되며 척추관 협착증에서와 같이 요추 신전 시에 증상이 악화되고 굴곡 위에서 호전이 됩니다.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상에서 요추 주위의 근육 및 슬근의 강직이 관찰되며 척추의 정굴 운동과 하지거상 검사에서 제한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5% 이상의 전이증에서 뒤쪽에 극돌기를 촉진하면 계단의 턱을 만지는 것 같은 계단 변형을 촉지할 수 있습니다. 슬근 강직은 척추 분리증이나 모든 종류의 전이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주로 젊은 환자에서 많이 관찰되며 슬근이 강직되면 골반이 수직으로 서게 되고 정상적인 보폭으로 걸을 만큼의 고관절 굴곡이 잘 안 됩니다. 보행이 특이하여서 뻣뻣해지고 작은 보폭으로도 골반을 회전시키며 걷게 됩니다. 환자는 걷기보다는 뛰려고 하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발가락 끝으로 걷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척추 전방 전이증에 의한 요통은 20세 근처에서 통상 시작이 되며 30세나 35세 이상에서 시작되는 경우의 요통은 주로 협부 결손이나 전이증보다는 다른 원인, 즉 퇴행성 초간판 질환이나 염좌 등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증상도 들어보고 이 증상으로 인해 어떤 통증이 나타나고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도 차분하게 들어봤는데요. 사실 보면 어떤 통증이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허리 쪽이든 다리 쪽이든 저리거나 아프거나 불편함이 있다라면 그때 병원을 찾으셔야지 빨리 발견하고 치료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특히 여러분 가운데 통증이 좀 있거나 불편감이 있을 때 이 걷는 것보다 자꾸 뛰려고 한다라고 하거나 구부리고 있는 게 편하다, 앉아있는 게 편하다면 척추 전방 전이증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니까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이 자각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5항목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증상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앉아있다가 일어서거나 혹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척추 전문 허리가 아프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다.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고 나면 허리나 엉치, 무릎 밑이 아프다. 허리를 반듯하게 편 상태에서 척추뼈를 훑어내려가며 만져본다. 특정 부위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층진 부분이 느껴지며 그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 네, 여러분 몇 가지 항목에 해당하시나요? 특히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가 아프다라는 항목하고요.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아프다. 앞으로 숙였을 때 아픈 병이 있고요. 뒤로 젖혔을 때 아픈 또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척추 전방 전이증은 뒤로 젖혔을 때 허리가 아픈 분들이 많다고 해요. 지금 혹시 뒤로 젖힐 때 조금 불편하고 아프다라면은 척추 전방 전이증일 수 있으니까요. 병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든 허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척추 전방 전이증은 50대 이후의 여성이라고 하니까 근육량이 좀 적어서 나타나나요? 노화, 퇴행성 변화인가요? 어떤 원인으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의 원인은 크게 선천성, 협부형, 퇴행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선천적인 척추 분리증에 의한 것으로 관절 사이가 선천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전방 전이증이나 나타나게 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의 20% 정도를 차지하며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종종 고도로 전이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둘째로 협부 결손형으로 지속적으로 과한 반복적인 허리 사용에 의한 부담 때문에 척추 마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전방 전이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추 분리증은 인구의 4에서 6%에서 발견이 되고 여자보다 남자에서 2배가량 흔하게 관찰됩니다. 관절 간부 또는 협부 결손은 협부에 신전력이 가해지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반복적인 신전이나 회전에 의해서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협부에 집중이 되면서 척추 분리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립 자세는 협부에 스트레스를 집중시키고 하요추부의 전방으로 움직이려 하는 힘이 가해지게 되면서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은 퇴행성 변화에 인해서 나타나는 척추 연결 부위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척추를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을 만큼의 근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척추포가 계속 밀려나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 어긋난 방향으로 밀려 척추 전방 전이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성들이 척추관 협착증 비롯해서 퇴행성, 관절염, 여러 가지 관절 질환들 좀 많이 앓는 경향이 있는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 특히 여성들에게 좀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의학 정보가 좀 워낙 넘쳐나는 세상이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이렇다고 하더라 해서 치료받길 꺼리거나 병원 가기를 조금 조심스러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요. 오늘 좀 바로잡아 드릴까 합니다. 특히 오늘은요. 척추 전방 전이증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을 한번 바로잡아 볼 텐데요. 자, 어떤 게 잘못된 상식이고 또 어떤 게 잘 알고 있는 상식인지 첫 번째 OX 퀴즈 확인해 봅니다.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 경우에는 배가 나와 보인다. 그러니까 살이 찐 것도 아닌데 배가 좀 나와 보인다면 척추 전방 전이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네, O입니다. 위쪽 뼈가 앞으로 밀려나와 비만이 아니더라도 배가 나와 보일 수 있습니다. 전방 전이로 인하여 요추의 전망각이 변하고 따라서 배가 나와 보일 수 있으며 이를 보상하려는 작용에 의해서 뻣뻣하고 작은 보폭으로 골반을 회전시키며 보행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보행하는 자세가 이상해진다, 틀어진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척추 건강을 의심해봐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뭔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몸을 틀게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치료 시기 놓치지 않으려면 내 몸의 작은 변화에 좀 관심을 기울이세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척추 수술 후 잠잘 때 엎드려 자는 게 좋은 게 맞습니까? 네, 답은 X입니다. 요통 환자에게는 엎드리는 자세가 가장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엎드려 주무시면 허리의 휘어짐이 커져서 근육이 피로해지거나 신경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무릎 밑에 베개를 괴고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옆으로 누우실 때는 새우처럼 무릎을 구부리고 두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새우처럼 몸을 좀 구부리고 베개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자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좀 안정적인 자세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을 때는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모두에게 무난한 자세를 취하는 게 좋고요. 엎드려 주무시는 거 오히려 나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통증이 있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았으니까 치료에 대해서 짚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겠죠? 네, 환자의 통증이나 신경학적 증상 때문에 환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6주간의 적절한 보존요법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이 되는 경우나 둘째로 심한 전이나 협착증으로 배뇨나 배변 기능까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수술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보통 쉬고 있을 때나 안정을 취할 때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동반된 디스크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하지 방사통을 경험하며 점점 걷게 되는 시간도 짧아지게 됩니다. 척추가 불안정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게 되면 밀려나온 척추가 주변 신경을 자극해서 극심한 통증은 물론 신경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의 치료는 약물요법과 근육 강화 운동부터 시작은 하지만 해당 질환의 경우는 진행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물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척추 수술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허리 부분을 광범위하게 손을 대지 않고도 옆구리를 통한 내시경 최소 침습 수술이나 작은 절개 부위로 전이 분절의 신경 감압 및 연성 고정술이 가능해져서 근육 등 기타 연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수술을 한 다음 날부터 고동이 가능하게 되고 빠르면 약 5일 이후에 퇴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고령이나 고혈압 등 고위험 환자분들까지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술이 많이 안전해지고 간편해졌다라는 것이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증상이 좀 심해진 분들도 너무 큰 걱정 없이 병원에 찾으실 수가 있게 됐는데요. 연세 지긋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좀 간단한 수술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래도 수술보다는 허리에 칼 안 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비수술적인 방법은 없는지 찾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수술적인 방법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좀 어느 정도까지 증상이 있을 때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짚어주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될 텐데 그 또한 간단하게 하는 시술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척추 전방 전이증은 먼저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포함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본 뒤에 호전이 되지 않을 때는 수술적 방법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은 비수술적 보존 치료를 6주 이상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특히 엉치, 다리로 향하는 신경근이 눌리면서 좌골신경통이 생기고 걸을 때 다리가 저려오거나 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면 단순한 보존 치료로는 증상이 완화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의 종류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로 최소절개 전방 내지 측방 접근으로 해서 추체간 고정 유압술이 있고요. 이거는 전통적으로는 전이중에서 이러한 고정술이 시행되어 왔는데요. 고정술은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인접 부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재수술이나 재치료를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원에서는 가능한 한 자연적인 요추 전만에 맞도록 전만각을 가진 튼튼한 이상적인 유압체를 사용하여서 고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신경 압박만을 회복시켜서 신경 노출을 최소화하는 후방 감압 및 고정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고정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미세현미경 척추관 확장술 및 극돌기관 고정술이 있습니다. 주로 불안정이 많이 심하지 않고 다분절 병변이 있으면서 가능한 한 자연적인 치료를 요하는 고령의 환자분에서 주로 선택될 수 있는데요. 단순한 감압술 및 내시경 치료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순 감압술 및 내시경 시술로도 가능한데요. 주로 나이가 많은 환자분에서 다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술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방법들, 보존적 치료 방법, 그리고 수술 중에서도 다채로운 방법들을 지금 제시해 주셨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병이 많이 진전되고 나면 수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해야 될 수술법이 또 많아지고 회복 기간도 길어지겠죠. 조금 불편할 때, 조금 통증이 있을 때 내 몸의 이상 신호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빨리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존적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간단한 수술조차 꺼려지신다면 지금 증상 조금 있을 때 빨리 병원에 찾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실 척추 전방 전이증 모든 질환들이 그렇죠. 치료를 하지 않는 방법은 예방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은 좋은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척추 전방 전이증 예방 방법 좀 알려주세요. 척추 전방 전이증 및 각종 척추 질환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허리 부위의 근력 약화가 병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신의 근력 정도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척추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만 가벼운 스트레칭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척추 건강과 근력에 맞게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요통 및 하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허리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방에 있는 복근 또는 요근, 요추 기립근 중에 다혈근, 이런 심부근들에 대한 심부근들이 특히 허리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보호하는 기능이 크며 이런 부분에 빠른 퇴행이나 약화가 통증과 자세 변화로 나타나는 변화를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부근들이 잘 기능을 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발달이 되도록 운동 치료를 하게 되며 평소 관리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결국 예방 방법은 허리 근육을 좀 강화하고 평소에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 이런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운동을 하실 때 정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운동 많이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내 허리 상태를 확실히 알고요.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자, 다음 순서 건강백과에서 허리나 복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방법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역시 이 또한 과하면 좋지 않다는 건 기억해 두시고요. 건강백과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건강백과입니다. 먼저 누운 자세로 팔은 가슴에 대고 무릎을 굽혀 다리를 세웁니다. 몸에는 힘을 빼고 배와 엉덩이에만 힘을 줍니다. 복근에 힘을 주고 항문을 오므리기 위해 힘을 주면 허리는 바닥을 누르게 됩니다. 다음 의자 뒤를 손으로 잡고 섭니다. 등을 똑바로 하여 웅크려 앉았다 다시 처음 자세로 오며 반복합니다. 이때 발의 위치는 약 10cm가량 벌리고 선 다음 시작하고 앉을 때 발 뒤꿈치를 세워 엉덩이 부분에 닿게 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팔을 옆으로 한 다음 무릎을 세웁니다. 손을 깍지 끼어 무릎을 가슴까지 들어올린 다음 쉬었다가 다시 반복합니다. 의자에 앉아 손을 깍지 끼어 다리 위에 놓습니다. 앞으로 구부려 턱을 무릎 사이에 가져옵니다. 복부 근육을 팽팽하게 하여 처음 자세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네, 건강백과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예방 방법과 함께 이 척추 질환을 좀 더 예방할 수 있기 위해 도움이 되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방법 함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거듭 강조하지만 운동도 과하면 좋지 않다라는 것, 내 몸 상태에 맞는 수준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순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대신 질문으로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척추 전반 전이증과 척추 분리증은 아무래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척추 분리증 때문에 분리가 된 척추가 어긋나서 전방 전이증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오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대부분 척추 전방 전이증의 90% 이상은 척추 분리증이 원인이 아닙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척추 후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의 퇴행입니다. 허리 근육과 인대의 퇴행이 오게 되면 관절의 협부가 분리가 없더라도 뼈와 뼈를 붙잡아주는 근육과 인대의 힘이 약해져서 결국 위아래 뼈가 엇갈리게 되고 밀려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척추 분리증이 있는 상황에서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기능이 정상이라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 전방 전이증은 분리증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날씨가 좀 좋아지면서 야외로 나가시다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이후에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이어졌다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죠? 네, 교통사고는 척추에 부담 및 충격을 주어서 다양한 척추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몸이 흔들리면서 특히 기존의 전방전이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요통이나 하지 방사통, 엉치부의 통증 등을 증상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편 대형 사고 이후에 심한 허리 충격을 받으면서 신체 타 부위 현저한 외상과 병발한 상황에서 허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허리 외상성 전이증이 발견이 되었다면 초기에 정확한 상태 판단 이후에 불안정성이나 신경 손상 또는 향후 상태 등을 고려하여서 순수적 치료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뿐만이 아니겠죠. 집에서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도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떤 잘못된 자세 때문이든 어떤 이유로든 몸의 질환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 오늘 여러 번 강조드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건강정보통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오형석 과장님 모시고 척추 전방 전이증을 비롯해서 허리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르지 못한 자세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론 척추의 노화에 따른 불안정증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젊은 층에서 척추 전방 전이증을 호소하는 경향을 살펴보면 바르지 못한 생활 속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의자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경우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허리 부위의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허리 근력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척추체의 압력이 직접적으로 전해져 척추 불안정증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치료 방법은 불안정한 허리를 바로 잡아주는 물리치료나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치료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 속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병행한다면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한 치료와 관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건강정보통에서는 50대 이후 갱년기 여성들의 최대 적이라고 하죠.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아본 허리 질환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 그리고 관절에 생기는 이상들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퇴행성 변화로 조금씩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예방하는 방법은 바른 자세와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상 신호가 발생됐을 때는 전문의를 찾아가서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수술을 피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정보통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